그때도 지금도 내 사람을 빼앗아가는구나. 호텔 회장실 안 박정수 여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엔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맴돌았습니다. 공주실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네. 한동석이 내민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박정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서방, 내가 자네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 아니네. 딱히 자네가 새 사람 만나는 걸 반대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상대가 마광숙 씨라는 게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장모님, 광숙 씨가 왜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 건지. 그의 질문에 박정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애가 누구 딸인 줄 알고나 있나? 한동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술도가 공주실 씨의 딸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는 웃었습니다. 쓸쓸하고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반장 선거를 앞두고 내가 밤새도록 만든 발표 자료. 다음날 전부 따라했던 사람 공주실. 내 첫사랑 윤영철. 그 사람한테 손편지 써주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주실이가 뒤에서 다 만나고 있었더군. 나 몰래. 그녀는 말끝을 삼키며 손끝으로 차잔을 돌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반 애들이 날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진 여자래. 주실이한테 밀린 여자. 그날 이후로 내 자존심은 박살이 났어. 한동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여자의 딸이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나? 그 시각 공주실은 딸 마광숙을 데리고 회장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손에 직접 만든 음식이 들어있는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앉아있는 박정수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너 정순이? 공주실은 놀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박정수 맞네. 야. 너 엘호텔 장모님이었어? 박정수는 침착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마광숙 엄마였어. 그럼 그렇지. 그때도 내 거 빼앗더니 지금도 내 사위감 노리겠다는 거냐? 마광숙이 당황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무슨 말씀을 그렇게. 공주실도 참지 않았습니다. 사위감? 누가 누구 사위야? 내가 무슨 권리로 15년 넘게 혼자 산 사람한테 누구를 만나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그럼 내 딸이 한서방을 만나는 게 괜찮다는 거야? 그래, 내 딸이 어떤 앤데? 넌 아직도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 형철 오빠는 너한테 마음 없었어. 그걸 왜 아직도 나한테 원망하니? 박정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마음 없었다니 그건 내 생각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애한테까지 분풀이야? 정신 차려. 내 딸이 내 딸보다 못한 구석이 어디 있어? 말끝마다 교양. 품격? 그거 네가 잘못 배운 거야. 우린 사람을 돈이나 지위로 안 봐. 진심으로 봐. 그 말에 박정수는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숨을 골랐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내 사위 자리엔 안 어울려. 그러자 공주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여민 입술을 풀고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 어때서? 망할 뻔한 술도가 누가 여기까지 살려놨어? 죽은 남편 대신해서 시동생들 다 품에 안고 일으켜 세운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박정수가 말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공주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책상머리에서 교양 따지고 외제 옷 입는다고 품격 생기는 거 아니야. 진짜 품격은 무너지는 집안 붙잡고 지켜야 할 사람 지키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가진 거야.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애가 내 딸 자리에 안 어울린다고? 그 자리에 누가 어울리는지는 회장님이 정할 일이겠지. 네가 아니고. 그 순간 박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한동석은 자리에 앉은 공주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공주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땐 그냥 다 어릴 때 일이었어요. 근데 정수는 아직도 그때를 사는 것 같더라고요. 마광숙이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그러자 공주실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도 너 인생 사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당당히 서. 그게 내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전부야. 공주실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키고 있었고 마광숙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꾹 감고 있었습니다. 쏟아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있었던 감정들이 두 사람의 눈가에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던 한동석은 어느 순간 천천히 뒤로 물러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다 그는 조용히 몸을 기대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댄 채 천장을 잠시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시선은 흐릿하게 허공을 헤맸고 마음속에는 오래전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마광숙을 만났을 때 화통한 웃음소리, 거리낌 없는 말투, 격식보다 솔직함을 앞세우던 여자.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딱 가벼운 여자네. 회장이라니까 붙은 거겠지. 그녀의 무심한 눈빛에 계산이라는 단어를 덧씌웠고 그녀의 다정한 말투에
자기적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술도가를 살리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쇼라 생각했었고 호텔에 납품하겠다고 정중히 부탁하는 태도마저 이익을 위한 포장이라 오해했습니다. 그랬던 자신이 지금은 그녀의 숨결 하나에 하루 기분이 뒤바뀌고 그녀의 울컥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하며 그녀를 향한 모진 말 한마디가 들릴 때면 자신이 더 아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동석은 작게 웃었습니다. 자조이기도 허무이기도 한 그 미소는 이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몰랐지. 이렇게 이 여자에게 빠지게 될 줄은. 소리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들리기를 바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마광숙이 오빠라고 부르던 그 엉뚱하고 밝은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던 그 순간을 이제야 정확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요 며칠 새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호텔 경영에 빈틈없었고 회의 중에도 단호하고 이성적이었지만 사람들 틈이 끊긴 오후 그는 종종 조용히 자리에 앉아 손목시계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내 은정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늘 시계를 같은 시간에 바라보곤 했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세상을 떠났던 그날 그 오후 2시 47분 그 시간만 되면 멍하니 시계를 보던 습관이 요즘엔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젠 그 시간을 기억하기보다 놓아줄 때가 됐나봐. 그 말을 처음 꺼낸 건 마광숙과 함께 은정의 납골당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마광숙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그에게 위로였습니다. 며칠 뒤 한동석은 정장을 차려입고 조용히 박정수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안고 도착한 그 거실 테이블엔 아직도 은정의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그를 보자 담담히 말했습니다. 자네 새 장가 들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만. 내 허락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나? 자네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닙니다. 저는 은정이가 떠난 후로 15년 동안 혼자 쓸쓸하게 살아왔어요. 남은 평생도 혼자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제 결정을 뒤흔든 사람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술도가의 광숙씨였습니다. 둘이 은정이 납골당에도 다녀왔어요.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은정이도 하늘에서 축하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한동석은 은정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곁에 없어도 은정이를 하루도 잊어본 적 없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저에게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정을 떠나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켜주는 게 사랑이라 믿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면 이제는 제 인생도 살아보려고요.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광숙 씨는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이제는 제가 저로 살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박정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한동석은 사내복지위원회와 마케팅팀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술도가와의 파트너십을 단순한 납품 계약 이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 이걸 홍보 방향의 핵심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요청입니다만 이번 자선행사와 함께 술도가 막걸리 시음회도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 양조 문화도 알릴 수 있고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 취지에도 잘 맞을 겁니다. 그 말은 곧 박정수 여사의 귀에도 흘러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자선 바자회 현장. 박정수는 주최 측 VIP석이 아닌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돌아본 시선 끝에 술도가 막걸리 시음 코너라는 작은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는 마광숙이 앞치마를 두른 채 직접 따라낸 막걸리를 방문객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단호박, 구기자, 감입 등 다양하게 빚은 색색의 막걸리 잔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이건 감입 막걸리인데요. 아카시아 꿀 살짝 넣었어요. 목 넘김은 부드러운데 향은 오래가요. 한 잔 드셔보세요. 그녀의 얼굴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붉어진 손으로 막걸리 병을 정성스레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놀림엔 부끄러움도 꾸밈도 없었습니다. 진짜 자기가 빚은 술을 세상에 내어놓는 사람의 표정. 그건 자부심이었습니다. 박정수는 어느 순간 더 이상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저런 눈빛은 흉내낼 수 없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박정수는 묘한 기분에 잠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첫사랑이 공주실과 사귀게 됐다는 소문을 들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고 누구든 딸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하면 자동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뭔가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조신하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인간답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호텔 회장실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한서방, 네, 장모님, 내가 너무 오래 내 감정에 갇혀 있었던 것 같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이 살아있었다면 뭐라 했을까? 글쎄 엄마, 내 남편 좀 살게 해줘 라고 했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마광숙 씨 참 질기게도 살아왔더군. 내가 생각한 것보단 훨씬 더 나은 여자야. 그 말에 한동석은 눈빛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고개 끄덕임이 오래된 오해의 마침표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던 박정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약속해. 내 딸의 사진 아직 집에 그대로 있어. 그 앞에선 늘 단정한 사람이어야 해. 네, 장모님. 그건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마광숙은 술도가 사무실에서 정산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동석이라는 이름.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광숙씨, 잠깐 술도가 앞으로 나와봐요. 한동석의 목소리는 유난히 밝고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술도가 앞으로 나온 마광숙을 보자마자 한동석이 외쳤습니다. 광숙씨, 장모님이 우리 사이 인정해 주셨어요. 정말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동석은 잠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광숙씨 오해하고 반대해서 미안했다고 꼭 전해달라 하시더군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에 마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조용히 떨궜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울리는 그 말. 그동안의 오해, 억울함, 싸움들이 한순간에 눈앞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가면서도 입꼬리는 분명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맨 입으로 한동석이 장난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그동안 마음 고생했으니 오늘은 내가 특별 서비스 해드려야겠다. 특별 서비스요? 그게 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동석 전용 애교 모드 해줄까요? 전용 애교 모드요? 마광숙이 갑자기 부끄러운 듯 눈을 질끈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애써줘서 고마워요, 오빠. 광숙씨, 그게 다예요? 한동석의 반응에 마광숙은 당황한 듯 외쳤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오빠라고 했는데 아직 50%만 충전됐어요. 또 해봐요. 한동석이 모르는 척 대꾸했습니다. 나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오빠. 사랑해요. 마광숙의 말에 한동석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의 두 눈이 조금씩 커지더니 어느새 웃음이 번졌습니다. 광숙씨한테 그런 말도 들어보네요. 그동안 애쓴 보람이 있네요. 진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간 그의 얼굴에 마광숙도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수줍은 얼굴로 다가가 팔짱을 끼더니 살짝 발끝을 들고 그의 볼에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따뜻하고 짧은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지금껏 담아두었던 그녀의 모든 고마움과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항상 힘들 때마다 든든하게 지켜줘서 고마워요. 우리 남은 인생 앞으로는 평생 함께해요, 오빠. 그 말에 한동석의 눈빛이 서서히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장난기 섞였던 미소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의 시선은 마광숙을 깊이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광숙씨, 사랑해요.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마치 시간도 온 세상도 이 순간을 위해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당황한 듯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요. 내 얼굴에 뭐라도 묻어. 하지만 마광숙은 말을 끝마칠 수 없었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더니 다른 한 손으로 마광숙의 턱선을 부드럽게 감싸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천천히 그녀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마광숙은 놀란 듯 숨을 멈췄지만 그의 시선에선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그 다음엔 한층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건 단지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견뎌온 외로움과 상처,
서로를 믿고 기대게 된 마음이 서서히 녹아드는 고요한 약속이었습니다. 마광숙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오랜 입맞춤 끝에 마광숙은 부끄러운 듯 말없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 단단하게. 그날 밤 술도가 마당 위로 떠오른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오래 웃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었고 누룩 익는 향은 더 깊게 퍼졌습니다. 삶의 쓴맛과 단맛이 고루 섞여야 좋은 술이 되는 것처럼 두 사람의 인연도 그렇게 천천히 단단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빠, 우리 이젠 웃을 일만 남았어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광숙씨. 앞으로는 내가 당신 웃게 할게요. 매일 꼭.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는 두 사람의 표정엔 힘든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만이 지닌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별이 깊어가는 술도가의 밤, 그곳엔 두 사람만의 온기와 약속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예상 스토리이며 본 드라마의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여운이나 공감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